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물가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또 중간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 ETF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내용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도 약간 잠잠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11월, 12월 남아져 있는 긴장감을 일단 가지면서 금리를 정말로 동결을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제 유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석유 수요가 부동산 부분 감안해도 지난해 대비 12%나 증가했다. 즉 어떻게 보면 해당의 인프라 구축을 중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이테크 시대로 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어찌하면 반도체 안 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공장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짓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건 그거 별개로 보시고 부동산은 부동산 또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국제사회 제재에서도 우랄산 8월 평균이 80달러 선으로 회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냥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음모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최근 중동도 해당 물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안 되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유가 관리를 좀 보이지 않는 면에서 좀 관리하려고 하는 추이도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11월 달 FOMC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줌으로써 이제 금리에 지금 대부분 CME 패드워치에서는 동결이 가장 확정적이고 12월 달에도 동결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연 파월 연주 의장에 따른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아마 저녁 시간 정도 때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초 때에서도 대부분 제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7월에도 왜 안 그러는지를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죠. 네, 최대 33% GM, GM도 이기지 못하고 파업에서 물러나서 종료 수순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임금을 33%나 올린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자, 연금도 지금 녹고 있는 실정입니다. 401k에 따른 대부분 이제 노년의 은퇴를 준비하려고 하는 미국인들도 은퇴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죠. 물가도 좀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 다시 한번 계절을 봤더니 생각보다 미국의 전체적인 증시의 상승 곡선도 많이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생각했던 패턴 대비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었고 그 다음으로 또 이번 형태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대부분 바이든 씨가 어떻게 좀 액션을 보여주었습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웬만한 국영기업이나 이런 쪽 대부분 임금을 상향 조정을 좀 미리 당겼죠. 그래서 그게 이번 12월 달에 소비 부분이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고 1분기의 GDP 비중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3%대 이상은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아마도 올해는 안 한다라고 해도 내년 거의 선거 직전 3반기 주중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DWF 코인 항상 논란이 있죠. 이번에 픽 하나 또 올라왔던 커뮤니티 내용 한번 가져와 봤는데 디파이 관련이고 얘네들이 관심 있게 언급해서 DWF가 협약할 때 레츠고 단어를 처음 쓴다. 레츠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코인이 리니어라는 코인이 아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실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대부분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몇 번 못 올릴 겁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국채 이자 비용이 생각보다 좀 강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린다고 하면 국채 이자 비용도 거의 천조원 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서 동결만 한다고 해도 리파이낸싱 비가 생각보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돌아오는 게 금액이 큽니다. 대략 한 700조 정도씩, 평균 한 500조 정도씩은 24에서 거의 26년도 때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규모가 있는 기업들 빼놓고서는 회사채도 잘 안 팔리고 대부분 국채로 다 가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은 은행채나 나머지 쪽으로 뭐 BDC 업체나 이런 쪽이 좀 될 가능성은 열려져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서 이제 더 JP모건이 7%라는 이야기는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믿지 않는 형태입니다. 7%대까지 가기에는 체력이 너무 안 좋다. 만약에 그게 24년도 아마 하반기 때 정도 때까지를 지나봐야지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준다라는 기업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금리 부분하고 중립금리는 생각보다 높게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금리 추이나 가지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아파트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용대출 부분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때 더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세청 레퍼럴 소득 신고 누락 코인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직능적 탈세 혐의자 100명 정도가 되고요. 코인 리딩만 운영업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올해 돈 벌었나요? 못 벌었죠. 근데 이분들은 왜 신고 누락이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원 형태로 내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거 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싫던 좋던 이 사람이 나쁘다 아니든 간에 나한테 학습을 통한 약간의 배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간헐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과 비용 적절하게 잘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 잘 안 나온다. 진짜 결과물이 잘 안 나온다면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에어드랍을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죠. 네. 그런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들에서 계속해서 상위 클래스로 높아지시는 분들은 이분들 걸 거의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배울 만큼 다 배웠으니까 다 떠나가고요. 배울 게 없으니까 떠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하위 쪽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계좌가 거의 0에 수렴하면 이분들 거의 친구로도 취급을 안 해줄 겁니다. 저번에도 카지노 드라마 설명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해주다가 돈 다 떨어지면 레퍼럴이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해당 거래소로 불러와서 같이 우리 선물 공부해보자 라고 유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선물 부분에 하는 건 나쁘지 않는다고 있어요. 교육용으로는. 근데 일정 시간과 비용을 무한대로 잡아놓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상위에 있는 재능 포인트는 다 제각각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채널도 있잖아요. 그 생활의 달인 채널을 보면 다 누구같이 그 해당에 있는 종사자 부분에 자기의 직업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직업을 어느 정도 불만족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좀 하다 보니까 비로소 어느 정도는 만족감이 또 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은데 대부분 자기에 있는 재능이 다 이쪽에 무조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누구나 축구 리그도 뭐 8부 리그까지 있겠습니까? 다 대부분 다 잘 됐다고 하면 다 1부 리그에 있고 연봉도 다 분담돼서 가져가며 고액 연봉자가 있겠어요? 없겠죠? 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느 정도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표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곧바로 또 솔라나 또 행사가 있었고요. 스테픈 내 있는 내용이 또 게임 관련된 내용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게임 오픈이 있고요. 그 다음에 NFT 샌드박스 티센 한가득인 거 아는데 이거 올 초에 세럼이나 스테픈 떡상할 때 봤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거 가볍게 좀 테마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한 방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아마 주셨던 것 같고요. EKC도 아발란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럴 때마다 약간씩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보자. C98이라고 해서 이거 DWF 8월달에 투자했던 게 있어서 조만간에 호재 나올 것 같다. 그리고 WNCG 9 크로니클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해시드가 투자를 했으니 아무래도 나중에 정리매매가 들어간다고 해도 한 번은 튀어주고 정리매매 하지 않겠냐. 제가 그 내용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해당에 있었던 그런 이런 투자 회사들의 수급이 좀 안 된다라고 해도 설거지 부분에 따른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손실 비율을 좀 줄여주는 형태도 분명히 개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